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결과 발표가요. 2시에 청주 오스코에서 이제 그 전당대회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최고위원은 이제 그 오늘 결정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 당대표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이 22일이잖아요. 하루 정도인데 이것도 토론을 합니다. 채널A. 그래서 하루 이제 결성에 2명이 올라가면 2명이 TV 토론 한번 하고요. 채널A. 23일 날. 그리고 이제 24, 25 이렇게 합니다. 투표를 24일 날 토요일 날. 그때 다시 모바일 투표하고 25일은 이제 ARS 투표하고요. 이틀간 여론조사합니다. 방식은 이게 똑같습니다. 당심 80, 민심 20. 그래서 이게 최종 발표는 26일 날 됩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완전히 전당대회 끝날 거냐? 아니면 이제 이거 26일 날 결선 투표로 끝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어제 그 1차 모바일 투표가 이제 그 37% 이상 역대 최고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막 역대 최고치 이야기할 때 제가 어제 그 예측하기를 어제 그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9만 분 가까이 봤으니까 어제 제가 방송에서 그렇지 않다. 옛날에는 이틀 동안 모바일 투표하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 ARS 투표 4일 했다. 근데 이번에는 절반으로 줄였다. 그래서 이제 그 모바일 투표가 하루고 ARS 투표가 하루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니까 역대 최대, 첫날로는 역대 최대 투표율이 나왔지만 그러나 이게 그 전체적으로는 45% 전후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방송에 썸네일에 그냥 PD가 45% 달아놨더라고. 투표율 45% 전후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는데 역시 이제 그 어쩌다가 예측이 하나는 맞아서 지금 현재 그 최종 득표율이요 44.37 최종 득표율이 39 44.39 제가 45% 전후 45%에 중심했는데 44.39니까 거의 45에서 0. 얼마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 거의 예상대로 투표율은 맞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또 어떤 분은 뭐 역대 최저치 아니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루하루 한 거고요. 또 어려운 상황이 했습니다. 뭐 저는 선방한 적절한 게 이거 투표율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물론 저번에 그 전당대 대선 후보, 그건 대선 후보는 또 중요하니까 대선 후보 때는 이제 52.62 이거하고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동훈이가 당선될 때가 48.51이었어요. 한동훈이가 저번에 당선될 때 48.51. 요거보다 이게 약간 한 4% 낮잖아요. 4%.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왜? 한동훈계가 투표를 이게 대거 불참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실제 김기현 때요. 그때 김기현 대표 때는 그냥 나경원 연판장 돌고 이때는 그 친윤들이 압도적으로 그대로 밀어줬고 또 그때는 지금하고 당원 구성도 좀 달랐어요. 그때는 제일 높았죠. 55.10. 그런 게 약간 좀 조직 동원 그때는 당원 수나 모든 게 달랐다. 압도적으로 김기현 그때보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종 득표가 역대 전당대회에 비해서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흥행 참패 상당히 걱정을 하고 어떤 일부에서 그러고 이제 이틀로 줄었고요. 이거보다는 이제 투표율이 저는 44.39면 뭐 상당히 나름대로는 흥행이 된 이런 데 전당대회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득표율에 대해서 전당대회 투표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요거는 이제 바로 2시 되면 깔 텐데요. 바로 방송하는 입장에서 바로 까는 거기에 방송하는 게 좀 부담돼요.
어떻게 최종 투표율은 45 전원대 44.39니까 요거는 이게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적중한 게 있지만 그러게 누가 될 것이다. 요거를 이게 바로 이게 몇 시간 되면 진실의 순간이 오는데 그러나 이게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요. 한번 이게 저는 과감하게 예측을 해보는 게 제 스스로의 취재력이나 또 공부를 얼마나 하고 이게 어떻게 판세 취재하느냐 이걸 이게 제 스스로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 평론하면서 그냥 남들이 다 써준 거 뭐 기사 읽고 이런 것보다는 제 스스로 좀 발로 뛰는 취재를 하면서 판세를 분석해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걸 이게 좀 예측을 해서 틀리면 이게 호된 해초리를 맞더라도 또 제 스스로 좀 반성할 거는 왜 틀렸을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이제 또 뭔가 스스로 검증을 해보고 제 스스로 되돌아보는 자성 이것도 있기 때문에 틀리더라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종합 취재해서 한번 판세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도요, 저 투표율이 최종 투표율이 끝났는데 그러면 가장 건접한 거는 이제 한동훈이가 대표될 때 그때가 이제 가장 대선 후보 빼고 나면요, 그게 건접한 당대표 선거인데 그때보다 한 4% 정도 줄었다. 그때 이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할 때요. 이렇게 보면 제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한동훈이가 직접 노는 거 하고요. 또 한동훈계 조경태가 노는 거는 조금 이게 틀리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하는 거는 한동훈을 이렇게 찍었던 저번 전당대회 이쪽에서 조금 기권 투표를 안 한 이런 게 좀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전당대회 당선될 때 48%대였는데 이번에 44%라면 친윤들에게 처절하게 투표했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탄압을 받고 있고 또 이제 김문수, 장동희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였기 때문에 조금 한동훈을 찍었던 이쪽에서 투표율이 조금 빠졌다.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봐도 조경태, 안철수가 아무리 봐도 단일화도 안 됐고요. 3, 4등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지금도 일관된 분석을 합니다. 특히 투표율을 보고 더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만약에 조경태나 안철수가 결선에 가면 제가 많이 반성해야 된다. 저는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적극 반성해야 돼요. 아무리 봐도 저는 조경태, 안철수가 결선 가기 어렵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김문수, 장동희 후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이 압도적으로 놓을까? 이것도 제가 몇 번 검증을 해봤어요. 잘 안 놓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여러 주류 쪽의 의원들 많이 취재를 했거든요. 보니까 이제 장동혁 후보 쪽으로 간 분이 많아요. 조직표가. 그건 왜 그러냐면 새로운 바람과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좀 실망했던 분들이 있어요. 약속 대선 때부터. 그리고 뭔가 변화의 새바람이 좀 필요하다. 거기다가 원내는 또 원내끼리 좀 통하잖아요. 원내는. 그래서 아마 친윤 주류 쪽에 구주류 쪽에서 장동혁 쪽이 좀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유튜브 쪽에서 압도적으로 한 7, 80% 노는 거,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바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 여론조사, 우리 제도권의 갤럽이나 MBS 있잖아요. 실제 여론조사 MBS도 보니까 장동희 약간이나마 앞선 여론조사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놓은 게 있어요. 물론 갤럽에 김문수 후보가 앞선 것도 있고, 그러게 장동희 후보가 앞선 제도권의 여론조사도 몇 개가 있더라. 그러면 팽팽하지 않을까? 아무리 봐도 큰 차이는 안 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돼요. 이거는 지금 제 예측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또 이제 안정감이 있고 약간 통합, 장동희 후보다는 통합에 무게를 두고, 장동희 후보는 이제 혁신, 내부 단합, 총질하는 자들에게 좀 잘라내버리는 이런 식으로 본다면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41% 대선 때 얻은 직후의 지지율과 조금 통합을 강조하는 안정감, 그 다음에 최근에 당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무기한 농성, 투쟁력 이런 걸 보면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기본 지지는 있겠다. 그래서 이게 두 분의 지지가 저는 비슷하지 않을까. 여론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 어느 한쪽이 과반 녹이나 아무리 봐도 이게 어렵다. 그래서 결국 결선 투표를 간다. 누가? 김앤장, 김문수와 장도희 결선 투표한다. 요까지도 이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틀려버리면 진짜 이게 뭐 정치평론을 때려친다까지 못하더라도 이게 틀려버리면 참 이게 제가 판세를 잘못 보거나 당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틀려서 어느 한쪽이 그대로 압도적으로 이겨버렸다. 뭐 장동희 후보도 1차 끝낸다고 하니까 김문수 캠프는 결선 투표 간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결선 투표 간다에 한 표. 누가? 김문수, 장동희. 이 정도는 이게 대전제로 이게 맞다면 이제 뭐 전당대회는 2차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이게 최종은 또 몰라요. 그런 게 오늘 1차에서 얼마 차이 나느냐. 아슬아슬할 때는 이게 진짜 모르고요. 어느 한쪽이 좀 한 10% 이상 어느 한쪽이 1등 하면 아무래도 결선 가도 그쪽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쪽이 유리한데 이것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선 갔을 때 장동혁은 추세가 있잖아. 장동혁은 치고 올라가는 추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으로 조경태나 안철수 찍은 표들이 이제 고민하겠죠. 조경태, 안철수 표는 장동혁한테 가면 우리 잘해낸다 한다. 그러면 차라리 차선이 김문수다. 따라서 언뜻 생각하면 조경태, 안철수 표가 김문수로 갈 수 있는데 그러게 장동희가 만약에 1등을 했고 추세가 있다면 그 기세라는 게 있거든요. 완전히 변화의 바람. 그러면 이게 또 오히려 그쪽으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선은 오늘 이게 가봐야 되지만 상당히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그럼 오늘 결과를 보고 누가 유리한지는 다시 한번 이게 또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2시에 김문수, 장동희가 어느 한쪽이 50%는 안 되면서 결선 간다. 여기에 제가 예측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최고위원이 중요한데 이게 참 걱정이에요. 최고위원이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냐? 보시면 저는 지금 이번에 투표한 사람 44.39 이번 투표자가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주류가 70으로 봐요. 탄핵 반대. 탄핵을 반대했던 주류가 70, 김문수, 장동희 70으로 봐요. 그 다음에 조경태, 안철수가 한 30. 탄핵 찬성했던 자기들 말로는 뭐 상식이 어쩌고 핵실에 대해도 찬탄 배신자들이 30으로 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럼 청년 최고는 손수조와 우재준이가 1대1입니다. 따라서 손수조가 개인기에서 우재준 뺏지 않는데 안 밀리면 손수조가 이기는 게 맞아요. 7대3이기 때문에 우재준이가 한동훈 파잖아. 그건 1대1 대결이에요. 근데 이제 우재준은 현역이고 손수조는 이제 조금 우재준보다는 박근혜 퀴즈거든요. 요 개인기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따라서 그러나 판세 전체로 보면 손수조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최고위원이 변수가 너무 많다. 왜 그러냐면 저쪽은요. 30%인데 두 표가 똑같잖아요. 전부 다 김건식, 양양자, 김건식, 양양자. 전부 조경태, 안철수 찍은 사람들이 전부 다 김건식, 양양자. 30%가 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 쪽은 어때요? 우리 쪽은 너무 많잖아요. 신동욱, 김재원, 그 다음에 김민수, 그 다음에 손범규, 또 이제 김태우, 그 다음에 최수진, 6명이잖아요. 우리 쪽은 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6명을 70%가 우리 주류인데 6명으로 나누면요. 나누면 저쪽은 30%가 2명이 다 가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표를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황금 분할이 넣어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3명 이상 가져와야 되는데 황금 분할이 넣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표를 n분의 1로 나누면 주류가 불리하다. 왜? 주류를 70% 비중 봤을 때 6명이고 저는 30%가 2명이니까 30이 2명이니까 70이 원래는 4명 정도 돼야지 비슷한데 근데 지금 6명이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아주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신동욱이가 가장 안정권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는 보여. 왜냐하면 이제 투표 끝났으니까 마음껏 볼 수 있잖아. 왜? 그래도 이게 그 인지도가 아주 높고 현역이고 또 나름대로 이게 그 탄핵 반대에서 싸웠기 때문에 친윤에서도 거부감이 없어요. 신동욱은 이게 거부감이 없어요. 인지도가 탁월하게 높고요. 또 배지니까. 신동욱이 아마 저는 이게 그 가장 안정권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죠. 그 다음에 아마 이게 김재원, 김민수 이런 데 그 김건식 이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자 한 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뭐 김건식이 떨어지고 뭐 김민수나 김재원이 이렇게 3명 되면 다 먹는 거죠. 남자 최고는. 그런데 이거 김건식이 한 30% 땄을 때 과연 이게 분할됐을 때 어떻게 될까? 또 우리가 여성 한 표도 전략적으로 가져온다고 최순위 찍었는데 이러면 이게 또 표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건식이 될까 이게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또 이제 이거 여성 최고 걱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 인지도가 최수진 인지도가 좀 낮아요. 양양자보다. 여기서 이게 그 뺏길 가능성이 있겠다. 뭐 저는 한 명 정도는 이게 그 비주류가 뭐 우리가 100% 쓸 수는 없고요. 한 명 정도의 비주류가 놓으면 뭐 그 정도는 이게 소수의 목소리로 그냥 뭐 양양자가 들어왔다 어쩔 수 없이 여성이 그런 게 그냥 또 양양자는 한동계는 아니거든요. 한동계는 아닙니다. 우리 김건식이 들어오면 더 골치 아파요. 차라리 한 명 정도 들어온다면 양양자가 들어오는 게 낫습니다. 뭐 저는 최수진이 되길 바라지만 그러게 김건식 들어오면 계속 사사건건 쓴소리 제동 걸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게 큰 문제죠. 하여튼 이거 최고위원을 우리가 한 3석만 가져오도 대성공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고요. 오늘 한 분에게 제가 그냥 소신껏 있는 그대로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한번 이게 평가해 보시고 나중에 야, 저 서종이 얼마나 마쳤냐. 또 이게 또 엉터리 평론했네. 이럴 수도 있으니까 뭐 호되이 꾸짖더라도 일단 이게 제가 투표율은 45. 요거는 이게 하나는 맞췄으니까 그덕에 뭐 체면치레 약간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때 첫날 투표율만 가지고 엄청나게 높을 거다. 이런 분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뭐 0. 몇 프로 차이면 뭐 거의 투표율을 맞는데 근데 그 투표율을 저는 친한동계, 한동계가 약간 이게 4, 5% 빠졌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문수, 장동익이가 둘이 합치면 한 70% 이상 주류가 놓은 게 아닌가. 한동훈 저쪽이 한 30% 이렇게 분석해서 두 명이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이게 다시 제 입장을 오늘 보고요. 다시 이제 이거 내일 하루 쉬고 토론, 그 다음에 토일 또 투표 똑같이 합니다. 그때 되면 이게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에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